우리는 흔히 젊음을 유지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노화 연구에서 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바로 멈춤의 습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멈춤이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의 멈춤, 감정의 멈춤, 관계의 멈춤까지 포함된 일종의 삶의 정지입니다. 이 습관이 은퇴 후 가장 빠르게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 직장 내에서 누구보다 활발했던 62세 김모 씨는 퇴직 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자 몸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예전엔 하루 8,000걸음을 걸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했죠.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니 근육량이 15% 줄고 혈당이 올랐습니다. 의사는 운동 부족을 지적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도 안 하지만 솔직히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움직임보다 더 위험한 건 마음의 멈춤이었죠.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빠르게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퇴직 후 대화 빈도가 하루 1회 이하로 줄어든 사람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즉,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는 순간 뇌의 활동도 함께 멈춘다는 것입니다.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 겁니다. 70세 정 모 씨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퇴직 직후엔 이제 좀 쉬자며 TV 앞에서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쉬는데도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머리가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그림 교실에 억지로 따라갔다가 뜻밖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손끝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웃다 보니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게 3개월 만에 그는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사조차 놀라며 물었죠. 무슨 약을 바꿨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습관을 바꿨습니다. 젊음을 가로막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정지된 삶의 패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뉴스만 보고 같은 생각만 되풀이하는 것. 그 안에서 뇌의 신경회로는 새로운 자극을 잃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경험은 뇌의 가소성을 되살립니다. 걷기 운동보다 강력한 노화 방지 효과를 보이는 활동이 바로 새로운 일상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60세든 70세든 뇌는 여전히 젊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 은퇴자 모임에서 만난 68세의 박모 씨는 매주 새로운 버스 노선을 골라 아무 목적 없이 타본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뭔가 처음 보는 풍경이 있어요. 그게 두근거려요. 그 습관 하나로. 그는 5년째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합니다. 몸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뇌는 젊음을 되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또 하나의 멈춤은 감정의 멈춤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실망, 허무, 외로움을 느끼지만 대부분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보다 혼자 사기죠. 그런데 그 억눌린 감정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심박수가 불안정해지고 면역 반응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신체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감정을 닫는 것도 일종의 노화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몸의 염증도 함께 낮아집니다. 결국 젊음을 유지한다는 건 계속 움직이는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움직임이란 근육의 움직임뿐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 관계의 움직임까지 포함됩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걷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포까지도 그 리듬을 따라갑니다. 반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멈춰 선 사람은 뇌가 먼저 나이를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늙는다는 건 몸이 아니라 습관이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낯선 일을 해보세요. 새로운 동네를 걸어보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새로운 책 한 페이지를 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의 시계는 다시 뒤로 갑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거창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아닌 바로 움직이는 삶의 습관입니다. 은퇴 후 젊음을 지키는 비결은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배울 것과 즐길 것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이를 세지 말고 오늘의 경험을 세워보세요.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당신의 나이는 줄어들 겁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에 갑자기 늙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젊을 땐 피곤해도 금세 회복되고 감기도 이틀이면 나았는데 은퇴 후엔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며칠씩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진짜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몸이 이상하게 굳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왜 몸이 점점 둔해지고 표정이 굳어갈까요?
최근 노화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멈춤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멈춤의 습관이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고 익숙한 일상에만 머물며 생각조차 반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멈춰버린 상태죠. 한때 회사를 이끌던 리더,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 매일 목표를 향해 달리던 사람들도 퇴직과 함께 일상의 긴장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멈춤이 근육보다 먼저 뇌를 늙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신경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인지적 무활동 카그니티브 이넥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즉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의 신경회로가 천천히 사라지고 기억력, 집중력, 의욕이 함께 쇠퇴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건 64세 이모 씨였습니다. 그는 퇴직 후 그동안 못했던 휴식을 즐기겠다며 처음 6개월을 아무 일정 없이 보냈습니다. 늦잠을 자고 TV를 보고 가끔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쉬는데도 피로감이 더 커졌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특별한 질병이 없다며 활동량이 너무 적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쉰 게 아니라 멈춰 있었던 거구나. 반대로 70세장 모 씨의 사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하루 한 가지 새로운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모르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체력은 오히려 60대 초반 수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이 모두 안정적이었고 의사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죠. 그녀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새로워지려 노력했을 뿐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뇌의 해마가 활성화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신체 회복력과 면역력, 심지어 근육의 재생 능력까지 자극합니다. 즉 새로움 자체가 우리 몸의 젊음을 되살리는 생리적 자극인 셈이죠. 반대로 아무 변화 없는 반복된 일상은 세포의 재생 신호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루틴 속에서 사는 은퇴자일수록 몸보다 먼저 표정이 늙습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하루 평균 활동 반경이 500m 이하로 줄어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서 신체 리듬 자체가 둔화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이제 나도 나이 들었나 바라는 한마디조차도 뇌에 부정적 신호를 보냅니다. 생각이 멈추면 행동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신체가 늙습니다. 결국 노화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엘렌 랭어 박사는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1959년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시간 역행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시절의 음악, 신문, 가구, 대화 주제를 모두 20년 전으로 돌려놓자 일주일 만에 참가자들의 시력, 관절 가동 범위, 기억력이 실제로 향상되었습니다. 단지 젊던 시절의 리듬을 다시 살려낸 것뿐인데 몸이 반응한 겁니다. 결국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뇌가 나는 여전히 움직인다고 인식하면 세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 멈춤의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의 리듬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일요일도 월요일도 다 똑같죠.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산책 시간만 일정하게 유지해도 몸은 그 리듬을 따라갑니다. 둘째, 매일 하나의 새로운 자극을 의식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듣거나 낯선 카페에 가보거나 평소 안 읽던 책을 펼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새로움이라는 자극 자체입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표정을 짓고 공감하고 웃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최고의 젊음 방지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늙음을 막는 건 젊어지려는 의지가 아니라 멈추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배울 것, 느낄 것, 해볼 것이 넘칩니다. 누군가는 그걸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그걸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그 차이가 바로 노화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아직 오늘을 새롭게 경험할 마음이 있다면 몸은 그 마음을 따라갈 겁니다. 은퇴는 인생의 쉼표가 아니라 리듬의 전환점입니다. 그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 스스로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사람, 낯선 자극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점개에 늦습니다. 젊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이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그 멈춤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시간을 되돌릴 겁니다.